영화 장면이 좀 많이 짧았는데요.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게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상 중간중간에 그 자막 넣어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자, 주동자는 99군대입니다. 여기 적혀있듯이 99군대 세력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그 그림자 실루엣 보시면 군인의 무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투튼 남성이 낫을 들고 막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실루엣이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인들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 개화 정책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민중들, 특히 이런 쌀 가격 상승 같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누가 더 타격을 많이 입을까요? 그쵸.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빈민, 뭐 하층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같이 분노해서 함께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때문에 왕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99군대와 백성들은 아무 곳이나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개화 정책에 분노해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왕실이 사는 곳, 당시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복구시켰던 경복궁, 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경복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시 겪고 있던 개화 정책의 주 문제점, 여기 쌀 같은 거 있잖아. 주로 어느 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일본이거든요. 별기군만 해도 내가 그때 주의하라고 했을 텐데 서양의 군대를 모방했지만 당시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건 일본의 군사 장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우리 개화 정책은 일본하고 관련이 깊어서요. 90군대와 민중들은 경복궁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에 습격을 해요. 그러면서 고종을 낚아서 고종을 속여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명성황후와 이런 일본 같은 외세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뭘 주장하느냐, 이게 습격 장소랑 관련이 있는 거야. 명성황후가 살고 있는 곳이 경복궁이니까 경복궁을 간 거고요. 외세, 특히 방금 앞에서 봤듯이 일본이 가장 그 대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 이렇게 이제 습격을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종은 이러한 상황을 자기 혼자서 수습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와이프인 명성황후조차도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명성황후 입장에선 지금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명성황후 죽이려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잡히면 자기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몰래 궁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궁 밖을 탈출하려고 해. 궁 밖을 탈출하려고 했지만 아까 이제 영상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포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막 군인들이 명성황후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야. 그래서 궁녀 복장으로도 실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마침 궐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던 시어머니, 즉 흥선대원군의 와이프가 궁궐을 찾아와요. 그랬다가 며느리랑 마주치게 된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이뻐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살려야겠다. 자기가 타고 온 가마에 며느리를 태워서 밖으로 빼돌리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은 아까 영화 장면에 약간 왜곡이 있는 게 거기는 이제 호위무사 같은 사람이 조승우 씨가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사라져 있으니까 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와이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고종은 당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었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마침 민중들 역시도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려면 과거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 대원군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빠만 믿어.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 대원군이 복구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대원군은 이때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민중들이 그 일본을 당장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명성황후가 죽었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선포하고요. 빈 관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것처럼 외세를 쫓아내겠다. 외세와 다시는 어울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쇄국정책, 교과서에 따르면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불렸던 예전의 그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원래 대원군하고 명성황후가 진짜 사이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살리려고 막 빼돌린 거랑 다르게 대원군하고 명성황후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좀 그런 사이예요. 왜 그런지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해줄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해줄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대원군이 이러한 권력을 잡아서 문호개방 이전 상태로 조선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신히 조선을 문호개방시켰던 일본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종주권을 인정받기 시작했던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면서 옛날처럼 다시 되돌아가면 어떠지? 위기감을 막 느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죠. 살아남은 명성황후가 이러한 외세들에게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이나 청나라 입장에서도 대원군보다는 명성황후가 훨씬 말이 잘 통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아남은 개화파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그 위기 때마다 조선이 항상 의지했던 나라, 청나라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전까지는 좀 대원군의 기세에 눌려서 어쩌지 우왕좌왕할 때 결국 명성황후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도 일종의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가 조선을 돕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고 내정 간섭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웃긴 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대원군은 이모군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시키는 과정이었었거든.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청나라가 나타나서 조선 니네 혼란스럽지? 우리가 도와줄게 막 온 거야. 웃기는 짬뽕인 거지. 뒷북도 아니고. 그 대원군 입장에서 심지어 이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뭐랄까 방해? 요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나라와 협상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청나라가 또 재밌는 딜을 해요. 대원군아, 네가 그렇게 우리랑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대화 한번 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 청나라는 대원군 널 못 믿겠다. 왜냐하면 대원군 너는 주구장창 쇄국만 외쳤던 애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 애들이랑 잘 얘기를 나누지 약간 불안해. 항상 우리는 명성황후나 고종하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난 너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니 네가 우리를 찾아와라 하면서 청나라 군사진영 방문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군사진영을 올 때도 웃긴 게 부하나 군대를 못 데리고 와. 이 나름 국빈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윗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 경호원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나라가 대원군 지켜준다. 청나라 못 믿나? 이러면서 이제 대원군은 혼자 오라 그래요. 대원군이 약간 싸하긴 한데 뭐 조선 땅인데 지금 청나라가 조선에 와 있거든. 조선 땅 안에서 청나라가 감히 나에게 뭔 짓 하겠어? 이러면서 지금 부하들이 막 뜯어 말려. 좀 이상합니다, 대원군. 저놈들 말하는 게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묘해, 싸해. 좀 안 좋습니다, 기분이. 가지 마십시오 이런데도 대원군이 뭔 일 있겠어, 설마 하면서 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눈 뜨고 코 베인다라고 하는 건데 청나라에서 그 방문한 흥선대원을 그대로 납치를 해서 청나라로 데리고 와요. 그 청나라 수도였던 베이징, 흔히 우리가 북경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납치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모군란 세력을 결국 뭉쳐가지고 과거의 조선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사회 안정을 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대원군인데 이 대원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얘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야. 대원군 어디 갔어? 이 틈을 타서 명성황후가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I'll be back. 그러면서 명성황후와 개화파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화 정책이 재출인되고 자연스럽게 이모군란은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 흐름 좀 정리가 되시겠는지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진 않은데 인물들이 권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군인들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별기군과 비교해서 불만이 많았고요. 민중들 역시도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때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민중들이 같이 합세해서 명성황후와 외세를 축출하기 위해 경복궁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고요. 그 과정에서 잠깐 대원군이 집권했으나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 하는 요 흐름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모군란은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의도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화 정책이란 게 우리가 이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고, 민중들은 자기 나름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대원군이란 리더를 내세워서 뭔가 이제 수습을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조절을 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됐습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게 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